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11일이고요. 아마 주말에 다들 이제 투자자문사나 국내 이제 운용사나 퀀트 애널리스트 닥달하면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 찾아라. 이번에처럼 빅스가 급격하게 변동됐을 때 3일 후, 5일 후, 10일 후 이렇게 어떻게 변했냐, 뭐 20일 후 어떻게 변했냐. 이게 말로만 이제 듣는 거랑 데이터를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볼 그 여력이 안 되니까 뭐 저라도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뭐 조정이 더 나올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또 일단 데이터 없이 일단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은 이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하고 텔레그램 채널 주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라떼 이상 가입하시면은 이제 참여 가능하시고 눈꽃빙수 이상부터는 구글 콜앱 코드나 이런 것들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초자문 댓글 때문 유사초자문 법률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제가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이 좀 꼬였네요. 자, 이제 아침에 이제 저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뭐야 이거 개판인데 완전?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봤더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안 갈 거라는 둥, 이제 안 만날 거라는 둥, 11월 1일에 이제 관세 때려 넣을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씨 완전 한동안 좀 시끄럽겠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니까. 어차피 뭐 리스크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스템 리스크가 있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얘가 또 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차례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수요가 있을 정도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막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때려버릴 어떤 그런 상황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월말에는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어 가지고 그 금리 결정 때문에 그 기대감이 또 살아있다 보니까 이 하락이 좀 되더라도 브레이킹을 막아줄 어떤 그런 이벤트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뉴스 또로또로 다니더만요. 트럼프가 시진핑과 회담 모르겠지만 일단 가긴 간다. 아예 참석 안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랬던 뭐 이러면서 또 뭐 약간 협상에 뭔가를 하기 위해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주목하는 거는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 30%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빅스 지수가 30%씩 올랐을 때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추세적으로 빅스가 오르면서 시장이 계속 우하향으로 꼬라박는 거냐 아니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일단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제가 만든 건데 이게 빠져봐야 얼마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거기다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이미 먼저 빠져가지고 조정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라 이게 대차 조정을 받더라도 이미 하단권에 있는 피어 앵글드 오실레이터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물론 이제 이벤트가 너무 강력해 가지고 이걸 더 밑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 봐야 며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피어 앵글리드 인덱스도 굉장히 낮은 국면까지 떨어졌죠. 이게 지금 피어 국면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 사례를 또 봐야죠. 요거 이제 구글 콜앱 코드로 했고 데이터는 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긁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 빅스가 전일 대비해서 30% 이상 변동했었던 때를 다 뒤져봐라. 그리고 나스닥이 그날 얼마나 빠졌느냐. 우리가 지금 나스닥이 3.56 빠졌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2% 3% 많아요. 많고 이렇게 이제 12% 빠진 날도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죠. 그리고 3일 이후, 5일 이후, 그다음에 20일 이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냐 요거를 한번 발라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보면 평균 수익률이 3일과 5일과 20일 후에 대부분 오릅니다. 확률은 70%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딱 주면 야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너무 이제 컨빅션 있는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과거에 요때 이제 기준일 중에 있었던 사건들이랑 지금 사건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럼 주말에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찾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에 이제 그 과거 트럼프나
이런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보면 트럼프가 중국에 막 때리면서 20일 후에 그래도 어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니까 좀 화들짝 놀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연준 긴축, 이때는 또 연준이 긴축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긴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일 후에 반등했다고요. 44%, 44% 정도 빅스 올랐을 때. 그리고 2019년도 8월에 뭐 또 트럼프가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니 추가 관세한다는 둥 이러면서 빅스가 30% 올라서 당일 한 3.5% 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반등했다고요. 그래서 19년 8월이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뭐 19년 8월로 다시 돌아가면 19년 8월에 자 3% 정도 빠지고 나서 3일 뒤에 대부분 다 반등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또 한 4%로 반등해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할 때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 허리띠를. 일단 고렇게 또 생각이 들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렉시트가 터지고 나서 20일 후에 8% 올랐어요. 자,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 나서 20일 후에 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정책. 그다음에 또 올랐어요. 정책도. 그다음에 트럼프 탄핵설. 이게 러시아 스캔들인데 그리고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북핵 리스크. 트럼프가 이제 뭐 화염과 분노 이러면서 1개월 이내도 다 재정상 됐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가까운 때에 미국이 또 막 기술주 조정되고 AI 과열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반등했어요. 다 돈의 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등하기가 좀 한 달 동안 반등이 좀 못한 사례들이기도 한데 자, 이 이벤트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 이거는 금방 해결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일 후에도 좀 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 위기가 계속 이제 영향을 줬었고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발발에서 초기에 20일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선언 직후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반등했던 거는 돈 갖다 때려 넣으면서 반등한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하고 나서 돈을 때려 넣으니까 또 반등을 한 겁니다. 이게 3월 달 코로나죠, 코로나. 그리고 2011년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부채 위기,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이벤트가 돈을 푸는 상황이냐 아니냐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돈을 푸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푸는 상황이고 너도나도 관세 전쟁 때문에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서 그 관세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은 연준의 금리 결정상으로 금리 인하가 10월 말에 또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 자체는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리스크에도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는 반등을 했었고 아무리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더라도 심지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금세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물 경제에 그렇게 타격 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한국에 올 시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실무진들의 어떤 협상이 계속 이제 드러나면서 '뭐야 이것도 이거 별거 아니었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나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수출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업일수가 3일밖에 안 되니까 판가가 중요하거든요. D램의 판가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 판가 증가율이랑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게 되면 D램의 판가가 YY로 5% 증가했어요. 요게 이제 왜 7%에서 5%로 줄었냐?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10월 달 판가가 좀 셌거든요. 그럼 요 판가가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내려가는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2025년 6월까지 지속돼요. 그럼 전년 동을 대비해서 2026년도에는 1, 2, 3, 4, 5, 6월 달 지금 11월, 12월, 1, 2, 3, 4, 5, 6월 달까지는 YY로 그로스가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YY로 그로스가 세지는 구간이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판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판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YY가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냥 이제 이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냐면 10, 11, 12, 1,
2, 3, 4, 5, 6. 6월까지 YY로 74%가 터져요. 지금 이 판가가 유지되면, 수출 판가가 유지되면. 그러면 이때 언제가 되냐? 이때가 이제 6월이잖아요. 이제 7월부터 YY가 이제 42%로 정점 찍습니다. 그럼 이게 기저가 낮은 게 끝나는 구간들이 7월부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판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요게 이제 유지가 되고, 또 판가가 슬로우해지면은 요게 생각보다 빨리 YY 그로스가 정점을 찍을 텐데, 이 YY 그로스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게 어쩔 수 없이 전년 기저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간이 계속 나타나는, 이 구간들은 과거에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붙들어 봐야 된다. 지금 조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줘 가지고 판가가 박살나고 이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을 푸는 이 구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벤트는 어 그냥 단기 이벤트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과 이벤트형 정치와 관련된 이벤트는 길게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이벤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을 계속 푸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주도주와 관련된 D램 스팟 데이터나 또는 수출의 판가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회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게다가 이번 과거 역사를 뒤져보면 이번 빅스의 급등도 결국 20일 정도나 빠르면 5일 이내에 거의 다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일 역사적 사례가 뒷받침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